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성희입니다. 강의함에 있어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으며 투자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니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또한 설명과 달리 모든 공개 로드맵 진행사항 등은 주최 측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의에서는 비유적인 표현이나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비즈니스 룰이 아니라 사견에 불과합니다. 회사의 비즈니스 룰은 기업의 공지란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고 고로 강의는 참고 자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은 법정 화폐가 아니므로 특정 주체가 가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크레타를 하면서 동의사항은 나는 크레타 토큰의 마케팅 정책과 채굴 규칙을 이해했고 이해했다라는 부분에 동의 체크를 하셨을 거예요. 코인 가격의 변동에 어떤 손실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도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하고 있음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고지사항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뉴스를 잠깐 살펴보니까 세크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화면이. 미 세크 지난 7일에서 11일 블랙록 등 4개 비트코인 ETF 신청사와 회동을 가졌다. 그래서 조율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내용 중에 또 하나는 세크 홈피에 암호자산 섹션이 등장을 했다. 증권과 별개 자산으로 규정을 하고 규제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들이 많이 올랐죠. 자, 다시 돌아가서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의 핵심이 이제 크레타입니다. 크레타 월드라는 명칭으로 상장이 되어 있는데 거래소에 XT.com과 MEXC, L뱅크, 비트겟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간혹 원초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크레타를 사고 팔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고 팔 수 있습니까? 네. 이것도 모르고 질문을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상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여기에 크레타 월드에다가 화살표를 치고 10일을 예상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아이고 10일은커녕 뭐 100위만 가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금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자, 과거에 보면 여기에 이제 화면이 하나가 있는데 1700 BTC 골뱅이 0.06달러를 0.3달러에 판매하는 대신에 8달러에 유지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관련 얘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0.06달러, 0.03달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적 얘기일까요? 2011년 5월 17일 날. 네. 그래서 8달러면 10,000원이에요. 이런 때가 비트코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솔라나가 6년 전, 7년 전쯤에 6억 한 5천 정도를 모으느라고 솔라나 대표가 2달간을 자기가 아는 모든 전화번호를 다 전화를 해서 6억 5천을 모았대요. 그때 시드 세일에 들어갔었던 솔라나의 가격이, 자, 노래 준비하시죠. 그분은 시드 가격이 0.004달러예요. 얼마냐면 솔라나가 6원 정도 했다는 뜻이에요. 들어갈 때 가격이. 한국에 계시는 분이 자기 지인이 솔라나를 40원에 들어갔대요.
지금 얼마 정도예요? 솔라나가? 10만 원 가까이, 9만 원 가까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40원에 산 사람은 전생에 진짜 누구 말대로 누구 말이에요? 네, 우 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분 말대로 전생에 진짜 나라를 구한 거 아닌가? 어떻게 40원에?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솔라나가 처음에 시작하고 나한테 왔을 때 누군가가 40원에 사라고 했으면 과연 샀을까? 정신 차리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나가 32만 한 5천 원까지 갔는데 259달러까지 이 사람의 배수는 6만 2,500배가 올랐답니다.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8만 원이 가기 시작하면 숨이 넘어가면서 자기 시드머니를 생각하고 몇 개를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투자의 원칙은 그 전에 훨씬 전에 40원일 때 나한테 왔을 때 이게 긴가민가 할 때 그때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더라면 큰 부자가 됐겠죠. 아톰 코스모스 아톰이 시드 가격에 0.025달러에 들어가서 42달러에 나오면 1680배를 번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안철수 의원이 로블록스라는 프로젝트에 2천만 원을 투자한 게 10년이 지나서 얼마가 됐대요? 1800배가 올라와서 250억을 법인 자금을 인출할 수 있었다. 이런 기사를 볼 수가 있었죠. 자, 요즘 또 뜨고 있는 아발란체가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점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387배 정도를 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한 3일 전에 비트코인이 갑자기 쑥대밭이 돼서 쭉 내려왔죠. 그 시장이 왜 내려왔냐면 이제 선물 시장에서 어, 숏과 롱에다가 걸은 사람들 중에 상방이 열린 줄 알고 상방에 걸었는데 하방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청산된 금액이 자그마치 4천억에 이르더라. 그 4천억 정도 또 잃거나 딴 사람들은 또 비트코인을 또 모으고 있겠죠. 이런 어떤 시장들. 그것이 선물 시장인데 아까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현물 시장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현물 시장에 들어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최근에 뉴스 중에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 중에 어떤 뉴스가 하나가 있었어요. 자, 보세요. 코인 투자는 절대 안 한다던 국민연금. 이 투자로 완전 대박을 터뜨렸다라는 기사가 있죠. 이 내용이 뭐냐면 국민연금이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노후 자금으로 이렇게 좀 모아놓는 자금이었는데 얘네들이 투자를 한답시고 뭐 엄청난 인물들이 있겠죠. 여기에는 투자를 잘하는 귀재들이 다 말아먹었죠. 그래서 뭐 부부 중에 한 명만 준다 뭐 등등 여러 얘기 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26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대박을 쳤대요. 그러면 코인은 안 한다던 애들이잖아요. 이것처럼 현물 ETF가 터지면 이런 기관 자금이 몰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그 미래가 제가 볼 때는 2월이나 3월이나 뭐 6월이나 그리고 또 하나 호재가 겹쳐 있죠. 비트코인에 반감기라는 것이 이제 걸려 있단 말이에요. 반감기가 4월 말이나 5월경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러면 과거의 어떤 비트코인 시장 또는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 반감기 이전에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다. 그러나 현물 ETF는 현재도 하는 곳이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 세크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현물 ETF가 승인이 안 났을 뿐이지 캐나다가 됐든 독일이 됐든 다른 나라 브라질이 됐든 현물 ETF를 하고 있어요. 단 미국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가장 패권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따라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연기금이나 기관자금이나 은행자금들이 다 암호화폐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증권이나 부동산 시장에 있었던 것들도 돈은 이동을 할 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동이 꽤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나 현물자산이나 아니면 STO 이런 시장에 투자가 들어올 것이다. 그때 가장 흥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태계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 프로젝트들이 큰 이득을 볼 것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솔라나가 62,500배를 올랐던 것처럼 그 시장에서 엄청난 부호들이 탄생을 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진짜로 암호화폐가 쓰여지는 디지털 세상에 올까요? 그러면 기존의 화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CBDC는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또 비트코인의 위치,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건 암호화폐 시장 전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조금 궁금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그 정도 수준은 다 되신다는 거죠? 제가 몰라 뵀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최하 10배 이상이 커져요. 그렇다면 자본이 10배 이상 유입이 들어온다는 뜻이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비트코인 시장이 10배가 커질 것이다. 그러면 6짜리 비트코인은 얼마를 가겠다는 거예요? 예, 저는 말한 적은 없어요. 그죠? 근데 다 눈치껏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좋은 암호화폐들은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중에 업비트의 현황을 보면 업비트 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업비트의 현황을 이렇게 보면 자, 엠블은 잠깐 나가고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들을 쭉 보면 상위가 거래량이 제일 많은 게 제일 상위단 말이에요. 그죠? 거래량이 없는 것들은 하방에 다 몰려 있어요. 이렇게. 근데 하방에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저는. 왜 그러냐? 거창하게 생태계를 만들 것이다 라고 백서들은 써놓았으나 얘네들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더라. 얘네들은 기술이 붙어 있어도 실제로 그 기술로 지금 만들고자 하는 생태계 환경을 못 만들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업비트에 있는 200여 개의 코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널려 있는 많은 코인들의 90% 정도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무엇을 가지려고 하냐면 암호화폐들은 생태계를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하물며 하는 얘기들이 자기들은 유저 모으는 일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유저 모으는 일은 사실상 쉽지 않다. 유저를 모으는 일은 플랫폼이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고 니들을 충족할 수 있는 그리고 디지털 세상을 가장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리고 디지털 세상을 섭렵하고 있는 모든 인프라들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만 성장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먼저 그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고 덤볐으나 실력이 안 돼서, 기술이 안 돼서, 환경이 안 돼서, 인맥이 안 돼서, 투자자가 없어서, 투자자들을 잘못 골라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야기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조금 더 넓게 세상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서두가 너무 길었죠? 벌써 주무시는 분 계시나요? 이 뉴스는 코리아 헤럴드예요. 코리아 헤럴드는 그래도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좀 있죠. 여기에 제목, 리그 오브 레전드 토마스부 크레타 플랫폼과 손을 잡았다. 오늘 저희가 설명하는 플랫폼이 조금 전에 어떤 플랫폼이 성장한다고요? 인프라와 유저와 디지털 컨텐츠와 사람들이 편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우리가 바라보는 그 플랫폼을 크레타 플랫폼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크레타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는 뉴스가 하나 나온 거죠. 역대 최고의 e스포츠 게임. e스포츠 게임이 과거에는 뭐 등짝이나 맞고 꾸지람만 듣고 이런 게 아니라 요즘은 스포츠 게임으로 이제 올림픽에도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롤과 에미상 수상작 아케인의 전설적 프로듀서 토마스 부예요. 이분을 이렇게 보면 한국 사람 같기도 하잖아요. 베트남계 미국인이에요. 웹3 메타버스 메가 플랫폼 크레타와 긴밀한 파트너가 되었고 계약서를 들고 찍은 거예요. 근데 이분의 기사는 저는 상당히 많이 기다렸어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 PC게임의 1위 게임인 롤을 만든 사람이 이분이에요. 아, 이분이 네. 이분의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성공작 게임을 만들었는데 전 세계 1위를 하는 건 꽤 어렵잖아요. 2위, 3위도 아니고. 유저가 몇 명이냐면 15억 명에서 20억 명에 달해요. 지구상의 인구는 77억 명인데 3.5분의 1 이상이 다 이분의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이 롤이라는 라이엇 게임즈가 중국의 가장 큰 기업 텐센트에 인수가 되었어요. 텐센트에. 근데 이분은 나와서 크레타에 합류를 하게 돼요. 네. 대단하지 않아요? 네. 또 하나 중국에 2위 정도 게임사가 있어요. 그 회사하고 우리가 이제 밀접한 관계가 시작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대박이죠. 자,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토마스 부는 2000년도에 항공우주국인 나사에 2년간 근무를 했으며 이후 대형 게임 개발사 반다이 남코는 일본에 저희가 그 이제 크레타 서밋을 열러 갔었을 때 백화점을 제가 봤어요. 반다이 남코 백화점을. 그리고 반다이 남코는 일본에서 알아주는 게임사입니다. 넥슨 넷마블처럼. EA 프로듀서로서 경력을 쌓았고 2011년도에 라이엇 게임즈, 이 라이엇 게임즈라는 회사가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한 40대 이하, 50대 이하한테 라이엇 게임즈 알아? 아, 알지요. 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의 90% 이상이. 그 라이엇 게임사에 합류하여 출시 이후 10년이 넘는 지금도 연간 매출이 3조 원에 이르고 글로벌 유저 수가 15억 명이 넘는 역대 최고의 e스포츠 게임을 개발한 그 당사자인 거죠. 자, 중략하고 이 사람은 KDA를 프로듀싱하여 토탈 10억 뷰에 넘는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게임도 저렇게 잘 만들었는데 이것을 K-팝 스타들이 나오는 메타버스 애니메이션 공연을 펼친 거예요. 그 공연을 잠깐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 송출 때문에 조금 뚝뚝 끊길 거예요.
앞에 나오는 얘네들이 이제 아바타고, 얘는 이제 실제 인물이고, 관중들 한번 보세요. 그 굉장히 현대적인 음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얘는 아바타예요. 직접 등장을 하죠, 아바타가. 실물, 그죠?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넘나드는 이걸 보통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네. 이것을 기획을 했는데 유튜브에서 10억 뷰를 조회수를 달성을 한 사람이 토마스 부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게 있죠. 우리가 준비하는 거. 자, 이것과 다른 것을 하나 보겠습니다. 노래를 하나 듣고 가죠. Hello, it's me. I was wondering if after all these years you'd like to meet to go over everything. They say the time's supposed to heal ya, but I ain't done much healing. Hello. 네, 자꾸 헬로 했어서 부르는 것 같아서 빨려 드네요. 그죠? 네. 자, 이 사람이 아델이라는 사람인데 한번 보세요. 조회수 31억 회. 대단하죠? 여기를 팔로우하는 구독자가 3,080만 명. 3천만 명이 우리나라 5천만 명이잖아요. 이만큼이 팔로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를 더 볼까요? We were dealt in this game. So maybe I'm the sinner. Ain't who to say. Better stop pretending what we ain't. Why we pointing fingers? 아리아나 그란데예요. 아리아나 그란데는 아주 유명하죠. 얘는 구독자가 5,320만 명이에요. 우리 국민을 넘는 거죠. 국가 전체 인원을. 조회수가 3,373만 회.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 뒤로 다른 사람들 걸 보여드려도 9억 회, 17억 회 다 이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메타버스 월드에 모인다라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바타죠. 여기에 나중에 아델이 들어오고 아리아나 그란데가 들어오고 마룬5가 들어오고 스눕독이 들어와서 이런 아바타를 형성할 날이 올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미 가수 한 분은 계약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분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보겠습니다. 연예인 누구 같이 생겼어요? 사실 메타버스 게임을 하고 있다는 엑시 인피니티, 샌드박스, 뭐 로블록스, 아니면 마인크래프트, 갈락게임즈 등등 많은 블록체인을 응용해서 게임하고 있다는 그 외에 수없이 많은 컴투스, 유메이드 등등 이 정도 메타버스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이 정도 수준은 전 세계 최고 수준에 이미 달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까 아델이나 마룬5나 아리아나 그란데가 들어온다고 하면 누가 따라 들어와요? 이 메타버스 월드에 그 팬층이 따라옵니다. 9억 회, 17억 회 이렇게 조율을 했던 그들이 따라 들어오는 공간이 바로 이 웹3 플랫폼, 전 세계에서 추구하는 이 플랫폼에 담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토마스 부의 유저가 몇 명이라고요? 15억 명에 달한다는 거예요. 20억 명에 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는 토큰을 팔 때 우리는 유저를 모으고 있어요 하고 거짓부렁을 한 거죠. 예. 실제로는 유저를 모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들의 마케팅 실력도 안 되고 자본도 안 되는데 그렇게 떠들고 다 토큰 판매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갑엔 순전 아무리 오래 갖고 있어도 000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르다. 잘 지켜봐야 한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분은 실제 인물을 아바타화 시켰단 말이에요. 실제 인물. 아까 시작할 때 남자분이 멋지게 생긴 남자분이 한 명 나왔어요. 요쯤에서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은 실제 인물인데 외국인인데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팀을 만나서 아바타 처리를 받았는데 저 사람을 실제 인물이 이와 비슷합니다. 이게 지금 아바타로 저 인물을 만든 거예요. 퀄리티를 한번 보세요. 내가 만약에 가수라면 이 정도 퀄리티로 저 같은 아바타를 남자를 만들어주고 실제로 대한민국의 유명한 가수라면 마룬5라면 아니면 아델이라면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하면 좋아할까? 아니면 애니메이션으로 동글뱅이 하고 눈 크게 캔디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할까? 제가 볼 때는 저는 당연히 이것 같단 말이죠. 이렇게 잠깐만요. 아까 보던 거 다시 봐야 돼서. 이 여자분이 부인이고 아까 그 남자분이 남편인데 이분이 모델 활동을 하는 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모델 활동을 잘 못했대요. 그래서 이 팀을 만나가지고 크레타 팀을 만나서 모델 활동을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해야겠다라고 해서 한국에 왔어요. 근데 그분 아까 그 남자분의 자산이 15조 정도 된대요. 지금 아마 더 늘었겠죠. 15조에서 왔다 갔다 할 때 17조를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와이프를 위해서 이 멀티버스 공간에서 이 모델 활동을 하게 하고 그 팬들을 불러서 인지도를 쌓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조금 더 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모든 공간, 이것을 이제 우린 크레타 랜드라는 표현하에 이미 매도를 했어요. 이미 다 팔았죠. 그리고 이 공간에 공연장, 게임장,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홍보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지금은 저희가 샀던 것은 이런 그냥 랜드의 땅덩어리. 여기에서 제공하는 멀티 툴을 받고 다 내가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장을 만들고 여기에 상품을 다 3D로 다 전시하고 역사 박물관을 만들고 이러면서 홈페이지가 필요 없는 그런 세상. 이 주소를 넣으면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제품을 다 3D로 돌려서 볼 수 있거나 계약 관계도 다 펼쳐서 볼 수 있는 이런 세상을 이들이 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메타버스 월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조금 전에는 이 메타버스 월드였는데 월드에서 지하 통로로 내려왔어요. 지금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운타운으로 연결해서 내려와서 들어왔더니 제가 슈팅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이에요. 오버워치가 들어온다. 롤이 이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들어가는 통로마다 이쪽은 오버워치, 이쪽은 롤, 이쪽은 서든어택, 이쪽은 아케이드 게임, 이쪽은 애니메이션 게임. 이 안에 다운타운 안에 다 들어가서 게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15억 명이나 되는 유저를 가지고 있는 롤이 우리한테 서비스를 하게 될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네가 저작권자예요. 저작권자고 모든 IP를 다 가지고 있는 권한자. 그 사람이 우리 크레타 월드에 왔더니 컨텐츠를 제작하고 크리에이티브하게 즐기고 음악을 즐기고 마룬5가 아델이 들어와서 팬들을 30억 명씩 팬미팅을 하는 그 장소가 여기예요. 그럼 게임을 여기다 한번 올려보고 싶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을 저희가 원래는 올 연말에 기획을 했었어요. 저 마룬5나 이런 애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그리고 명품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잘 나가는 자동차 이런 데들도 컨펌을 받았어요. 여기에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은 이게 현대차인지 기아차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포르쉐가 들어오거나 다른 차들이 이 안에 들어오면 어때요? 그 권한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차를. 근데 그런 세상이 열리면 그런 팬들도 여기에 담겨지겠죠. 그러면 1등하고 2등하는 게임사가 아니라 조금 등수에서 밀려서 이제 서버도 폐지해야 될 그런 게임사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크레타를 만나면 그 게임을 여기다 얹으면 그들은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나, 환경이. 그러니까 어때요? 크레타는 게임 시장과 메타버스와 멀티버스와 디지털 트윈과 이런 사이버 세상의 전 세계 가장 큰 백화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제품을 누군가가 잘 만들고 게임을 잘 만들고 메타버스를 리얼하게 잘 만들었어. 근데 유저는 다 여기에 모여. 이게 사실화되고 있어요. 국내에서 내노라 하는 기업들도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들의 지금까지 퀄리티를 보면 그러면 이 이름은 뭐냐? 이 플랫폼은 유저가 담기지 않는 플랫폼은 허상이죠. 네. 유저가 담길 수 있는 플랫폼의 이름은 크레타입니다.
이 크레타 플랫폼에서 유일하게 단일 화폐로 기축처럼 쓰일 수 있는 토큰의 명칭은 크레타 토큰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오프라인에서 또는 온라인에서 게임을 하는 그 청소년들이나 나이 먹은 사람, 리니지를 하고 있는 사람, 이 안에서 핀테크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지금까지는 문화상품권을 쓰거나 우리가 알다시피 카카오페이를 쓰거나 네이버페이를 쓰거나 그걸로 지불 결제를 하죠. 근데 카카오는 금융사죠. 네이버는 금융사인가요? 네이버는 금융사가 아니죠. 근데 네이버는 돈을 송금하거나 페이로 결제를 하죠. 이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금융사와 핀테크 회사의 차이예요. 얼마 이상의 금액은 결제를 못하게 한 네이버. 결제가 가능하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금융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카카오. 이런 역할인 거예요. 그 핀테크 기술이 여기로 붙어서 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송금이 가능하고 아바타를 결제하고 그 소유권을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기술을 무얼 붙이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을 붙이는 거예요. 이 블록체인 기술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솔라나를 붙일 수 있어요. 충분히 붙일 수 있죠. 폴리곤을 붙일 수 있어요. 신세틱스를 붙일 수 있어요. 트론을 붙일 수 있어요. 다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붙이려고 하는 것은 로커스를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왜? 솔라나의 기술력과 아발란체의 기술력과 트론과 이더리움과 폴리곤과 신테틱스 아니면 아비트럼 등등 수많은 메인넷 기술이 있지만 로커스를 붙이려고 하는 까닭은 뭐냐? 지금까지 시장에 나와 있는 블록체인 기술, 텔레그램의 톤 기술을 포함해서 특허까지 받은 가장 우뚝 서 있는 기술이 로커스예요. 근데 로커스는 가격이 어때요? 낮죠? 저는 지금 시장이 한 3일 전부터 내려서 저는 기분이 더 좋아요. 누군가는 죽을 맛이죠. 그죠? 그렇지만 로커스의 기술력을 정확하게 알고 크레타의 기술력을 정확히 알고 이것이 싸다면 누군가 진입하려는 사람들한테는 큰 행운이 될 수 있다. 근데 네 말을 어떻게 믿느냐? 지금 제가 보여주는 얘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정상에 있는 웹3 플랫폼 중에 탑 클래스에 들어있는 플랫폼이 크레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나한테 좀 믿게 좀 해봐. 나 조금 돈이 한 100만 원 있는데 그러면 100만 원 있으시면 돌아가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제가 과거에 개발 환경에 있었을 때부터 충분하게 이걸 검증하고 검토하고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쭉 검토를 해봤었을 때 저는 스스로 판단을 했어요. 아, 이들이 만드는 생태계가 전 세계 탑 클래스가 되겠다. 왜 그러냐? 스팀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스팀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스팀 얘기를 하면 참 깝깝하죠. 스팀이라는 플랫폼은 1억 3,500만 명의 유저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만들려는 플랫폼처럼 5만 개 이상의 게임이 다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집에 있는 컴퓨터를 이렇게 열어보면 스팀이라고 런처가 떠요. 그 스팀이 뭔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스팀에 들어가면 5만 개의 게임을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플랫폼인 거예요. 근데 이 플랫폼과 스팀의 플랫폼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차이? 스팀은 웹2의 세상, 블록체인을 입히지 않은 세상이고 크레타는 블록체인을 입힌 웹3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 카카오도 게임즈가 있지 않느냐? 카카오에 입혀 있는 블록체인 기술인 클레이트는 이 시장을 개척할 능력이 안 됩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카카오를 그렇게 비평합니까? 카카오에 노드로 참여했었던 아주 대형 자기네 계열사들도 카카오를 다 떠났어요. 이 블록체인 클레이트는 사용하지 못하겠다. 또 하나가 있었죠. CBDC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선정된 카카오예요. 근데 대정부 질문에서 박살이 났죠. 어떻게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CBDC를 만든다라고 하냐. 이렇게까지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클레이튼을 뜯어보니 이더리움을 하드포크해서 이더리움보다 조금 더 성능 개선을 했을 뿐 탈중앙화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솔라나가 가격은 8만 원, 9만 원, 10만 원을 찍고 있지만 솔라나가 중간에 플랫폼 네트워크 전체가 멈춘 적이 있어요. 1박 2일, 2박 3일씩.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카카오의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나서 우리가 카카오 네트워크를 못 쓴 적이 있죠. 인프라를.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나니까 자동차도 못 부르고 택시도 못 부르고 배달도 못 하겠고 다 못 하게 된 거예요. 이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솔라나한테도 그 문제가 있어요. 솔라나 네트워크가 불량하기 때문에 솔라나 위에 있는 모든 DApp들, 배달앱이 됐든 무엇이 됐든 데이터 센터가 됐든 전부 다 접근이 안 됐던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카카오 클레이튼도 간간히 멈추는 것을. 그러면 아발란체는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들은 그것보다 월등한 프로젝트가 로커스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근데 그것이 가격도 싸다. 그러면 굉장한 기회가 들어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크레타가 무언지 조금은 감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조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토마스 부 관련돼서 우리 크레타의 행동 반경들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자, 이번에 체결한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크레타는 기존 토마스 부가 진행하고 있는 게임 인큐베이션 사업을 서포트하고, 인큐베이션이라는 건 뭐예요? 그로스, 성장 가능하도록 서포트를 치겠다라는 거거든요. 토마스가 기획하고 있는 차기 게임과 애니메이션, 음악, 미디어, 프로그램 제작, 그러면 이게 디지털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 토마스 부는 세계 여러 곳에 뛰어난 개발자들과 개발 경험, 아이디어, 리소스 등을 공유하고 지원하는 게임 인큐베이션 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크레타는 자체적으로 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한 크레타 넥서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넥서스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를 통해 전설적인 프로듀서 오카모토 요시키의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각기 진행하던 웹3 게임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에 대해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시너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도 합의하였다. 그러니까 이 글을 보면 합의가 두 개가 일어났어요. 하나는 크레타와 손잡고 일을 하는 것이 합의가 끝났고, 또 하나는 인큐베이션 사업에 동의를 하고 합의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두 개의 계약이 떨어진 거죠. 크레타와 토마스 부는 함께 세계 시장에서 크게 호응을 받은 몇몇 프로젝트들 또한 기획을 하고 있고 같이. 근데 이게 너무 좋죠. 왜냐면 전 세계에 가장 큰 PC 게임을 만들었었던 사람의 명성을 따서 이 사람이 해외에 다니면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획한 우리 팀에서 브리핑을 하는 게 아니라 토마스 부가 브리핑을 하고 다녀요. 크레타를. 이게 굉장히 소름 돋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넘어간 분이 한 분 있어요. 오카모토 요시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대요, 이미 우리랑. 근데 토마스 부는 전 세계 PC 게임의 1위이고 오카모토 요시키는 전 세계 모바일 게임의 1위예요. 이 두 명이 크레타에 다 들어와서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소름 돋는 거거든요, 사실. 자,
특히 퀄리티와 독창성, 아까 제가 퀄리티를 보라고 동영상을 틀어드렸어요. 퀄리티와 독창성이 뛰어난 웹3 게임들로, 그러면 다른 데들도 웹3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부족하고 속도가 부족하고 확장성이 부족하고 보안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하게 되면 웹3가 나오는 게 아니라 웹 2.0, 2.5 이상이 넘어가질 않는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2.0의 세상은 무슨 세상? 내가 참여까지는 가능하지만 그들이 정한 프로젝트대로 참여를 해야 한다. 웹3는 내가 정해서 분배가 가능하다.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있다? 블록체인 기술로 증명한다. 무엇을? 소유권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중동, 인도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머징 마켓을 공략하여 새로운 게임 콘텐츠 문화를 창조하고 세계화하는 데에도 어떻게 하겠대요? 같이 앞장서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라는 거예요. 이 뉴스를 보면. 또한 이러한 인큐베이팅과 생태계 확장, 이머징 마켓 공략 등 여러 가지 계획을 원활히 할 수 있기 위해 크레타는 수억에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크레타 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지? 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여기다 화살표를 쭉 그어놨죠. 이 펀드를 통해 뛰어난 웹3 게임을 인큐베이팅하고 누가? 토마스 부와 오카모토 요시키와 그리고 크레타 팀에서 어떤 게임을 성장시켜 가면서 우리한테 가져오고 이런 뜻이 되겠죠. 향후 이를 크레타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비전과 호응하여 이미 미국과 이미네요. 이거는 이미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미국과 중동의 수백조 규모의 거대 펀드들도 참여를 결정하였고 고성능 로커스 체인 기반 크레타의 생태계를 성장시키는 매우 크고 효과적인 웹3 게임 펀드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사 하나가 많은 것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잠깐만요. 여기다 이렇게 과감하게 써놓은 거예요. 크레타 월드 동그라미 12 예상. 자, 아까까지는 어땠어요? 웃기고 있네. 100이라도 해보면 그때 얘기를 들어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잠깐 사이에 좀 바뀌신 것 같아요. 아, 이게 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저 펀드가 이미 계약서들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어요. 그 모으고 있는 이 펀드 금액으로 게임을 성장시키고 그 게임을 사다가 크레타 플랫폼에다 얹어요. 그럼 누가 따라와요? 유저가 따라와요. 그 유저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요? 여기서 게임을 하고 크레타를 벌고 크레타를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고 거래를 할 때 크레타 플랫폼에서 이베이나 아이템베이로 가지 않고 유실이 없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위에서 소유권을 충분하게 증명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고로 여기에서는 사기 거래가 없을 것이며 속도가 빠를 것이며 금융의 핀테크 기술을 모두 사용할 것이며 여기에 참여자들도 크리에이티브한 참여자들은 돈을 벌을 것이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현재 하고 있는 모델들이 있죠. 어떤 거? 로블록스라는 게 있어요. 로블록스. 로블록스를 잠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가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네. 자, 한번 로블록스 한번 볼까요? 이건 샌드박스 여기 있네요. 기금 적립금 991조, 투자 수익금만 541조. 함께해요. 국민연금.
이 광고들은 누가 내보내는 거예요? Dry performance. 모르죠? 안녕하세요. 대치저금통입니다. 저 광고들은 다 구글이 먹는 광고예요. 우리가 정했어요. 광고를 보고 싶다고? 아니요. 그냥 무조건 내보내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구글은 수백 조를 1년에 광고비로 먹어요. 이게 웹2의 세상이에요. 크리에이터가 이걸 올렸는데 크리에이터가 그것을 정하지를 못해요. 근데 웹3의 세상은 자기들이 올릴 때 이것을 어떻게 분배할 건지를 자기가 정하는 세상이 오고 있다. 즉, 마이 데이터의 세상이 오고 있다. 이런 거예요. 잘 듣고 계시나요? 뭐 영어는 딴 데 가 계시면 안 되는데. 네. 자, 보세요. 돼지 도둑 저금통이에요. 꼴꼴. 오늘은 은행을 털러 가볼 건데요. 불쑥? 안녕 피그뱅크. 내 이름은 쌤이야. 저기 은행이 보이지? 저기에 돈이 있어. 목소리도 좀 듣기도 거북하긴 하지만 얘네들 생긴 거 봐도 참 깝깝하게는 생겼어요. 근데 우리 초등학생은 여기 12시간 이상을 할애를 해요. 그냥 보기에. 얘네가 로블록스가 1년에 2조 4천억에서 2조 5천억의 매출이 올라와요. 근데 보세요. 쓸 거야. 가가지고 때문에 옷을 이걸로 자, 겨우 이 정도인데 매출액이 1년에 2조 4천억, 5천억이 올라와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회사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주세요. 이걸 애들이 만든 거예요, 들어와서. 그러니까 처음에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애들이 만들어서 1000만 개 이상의 게임이 올라가 있어요. 1000만 명 이상이 그러니까 만들었다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곧 SNS고 이게 곧 메타버스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친구들을 불러서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놀거든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제페토라는 모델이 있죠. 제페토. 제페토를 한번 볼까요? 제 얘기가 좀 졸리시나 봐. 얘네 뭐야? 변화 같네 지금 보니까. 귀여워. 이건 아니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블록스. 여기 있네요. 제페토. 얘들아 나 왔죠? 점이 안녕. 점이 왔으니 환영의 추. 이게 메타버스예요. 아까 보셨던 우리의 메타버스하고는 좀 차원이 많이 다르죠. 네이버가 서비스, 네이버제트가 서비스하는 제페토예요. 대한민국에 엄청난 브랜드죠. 근데 여기에 유저층이 얼마나 있냐면요. 4억 명을 넘겼어요. 유저층. 4억 명을 넘겨서 서비스를 하는데 서비스를 하다가 중도 멈춰야 될 위기에 지금 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럴까? 여기 효율이가 있고 소혜가 있고 민저희가 있어요. 얘네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서버가 있어요. 이 서버에서 저 데이터들을 뿌려주는 거예요. 로그인하고 여기서 콘텐츠를 만들고 다 모니터에 뿌려주는 건 다 서버에서 송출을 한단 말이에요. 이 서버가 미어 터지게 생겼어요. 왜? 너무나 크리에이티브한 4억 명이 하루에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이들이 아주 로이로제에 걸려 있어요. 이것을 서비스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로커스 체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것이 신문에 기사가 떴는데 뭐라고 하냐면 서버리스 상태로 스팀이라는 플랫폼에서 게임 워 오브 히어로즈를 돌리고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들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이 고민을 함께 할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서비스를 4억 명을 내쫓을 거냐? 이 서비스를 계속하면서
개선을 해가고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냐, 이런 고민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고민이 없죠?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죠? 이런 고민을 하는 회사들은 다 크레타하고 로커스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산업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것만이 아니라, 자, 다른 거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30년) 완공 예정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신도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이거 KBS 정사각형인데 뉴스예요. 한 변의 길이가 무려 400m에 이른다고 하네요. 영상으로 보시죠. 뉴스라인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하루 쉬고 모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하루 쉬시래요. 지금 이게 다 가상현실이에요. 이 가상현실 세계와 문화와 문명의 만남, 이게 지금 무카부예요. 밑변, 지름, 아니 지름이 아니라 가로 세로 400m, 높이도 400m, 정육면체. 여기에 이런 가상의 도시가 설립이 되고 실제 문명이 들어가서 디지털 트윈 현상을 여기서 이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할까요? 사업자가. 우리 팀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팀이 들어가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코트라 한 사우디 비즈니스 상담회. 지금 보여드린 조금 전의 영상이 사우디예요. 사우디에서 빈살만이 추구하는 네옴시티의 일환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계속 상담을 하고 할 때 이거보다, 이게 지금 9월 12일이에요. 훨씬 전부터 우리는 이렇게 히잡 쓰신 분들하고 미팅을 훨씬 전부터 해온 거예요. 여기에 명신산업 대표와 여기에 이상윤 대표와 여기에 일본에 무엇을 하고 있는 분들 누군지 지금 말씀을 못 드려요. 여기도 다 얼굴 가려놨죠. 이것을 이 일이 있기 훨씬 전부터 추진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사우디 라운드 테이블에 딱 들어가 계시죠. 네. 사우디를 가는데 여기 사우디 앤 코리안에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주신 거죠. 여기에 보면 이상윤 대표와 명신산업의 대표와 우리 크레타 팀의 크레타 재팬의 공동 창업자가 여기 이제 있죠. 위에를 보면 사우디 말로 사우디 모든 방송에 다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블록체인 회사가 전 세계에 한두 개가 아닌데 여기를 찾아온 회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다 다녀갔어요. 다 다녀갔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는 크레타 팀이다 라는 거예요. SDAIA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는데 사우디
데이터 인공지능청이라는 곳에서 사우디의 PIF 펀드를 가지고 이 운영을 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석유 전도의 미래에는 의존할 수가 없으니 이런 디지털 산업을 가지고 가야겠다 해서 5개의 게임사를 유치를 했어요. 이 5개의 게임사를 PIF, 이 사우디의 펀드에서 4조를 투자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가 위메이드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5개 중에 하나가.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네, 나중에 기사를 보세요. 네, 기사가 나올 것 같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크레타에 사우디는 열광에 빠져버렸어요. 네. 열광에 빠져버렸어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기사로 보세요. 제가 아까 했던 얘기가 이제 조금씩 다가올 거예요. 아, 전 세계 모바일 게임 1위 오카모토 요시키가 들어와 있고, 전 세계 PC 게임 1위 토마스부가 들어와 있고, 국가가 지금 미팅을 하고 있고, 어떤 국가에서 우리한테 지원 사업을 약속하고 나섰고, 여기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누군가가 한국에 다이버스를 왔다 갔고,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한국에 왔다 갔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진행들을 수도 없이 그동안 깔아온 거예요. 얘기를 하지 못할 만큼. 왜? 먼저 오픈이 되면 계약이 파기되니까. 그런 조항이 들어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봤어도 그냥 입 딱 붙이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 이게 우리 프로젝트가 엄청 성장을 하겠구나. 이것은 이제 믿어 의심치 않죠. 의심이 없어져 버린 상태인 거예요, 전혀. 자, 일본의 4대 천왕, 일본의 게임계를 주름잡는 도쿄 게임쇼에 레이지로 나카자토가 흰 옷을 입었는데 흰 옷을 확대하니까 크레타라고 써 있어요. 크레타라고 써 있어요. 흰 옷에. 그리고 YGG 재팬과 크레타의 곱하기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YGG, 이 YGG, 여기는 크레타. 근데 YGG가 크레타한테 약속을 합니다. 당신들이 차기에 디지털 콘텐츠 메타버스 플랫폼에 어떤 상품을 갖다 붙이면 우리가 여기에 합류를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최고네, 최고. 오늘 크레타 100개. 네. 이렇게. 근데 이 인물이 누구냐? 이 나카자토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근무를 했고, 캡콤, 일렉트로닉 아츠에 근무를 했어요. 여기에 접점이 하나가 있어요. 접점, 무슨 접점? 레이지로 나카자토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근무할 때는 접점이 없는데, 캡콤과 일렉트로닉 아츠에 근무를 할 때 토마스부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느낌은 아, 토마스부를 레이지로 나카자토가 소개했을 수도 있겠다. 제가 얘기를 했죠. 이 한 분 한 분은 일당 100, 1000이 아니라 일당 10,000을 넘어선다고. 이 한 명, 일본을 주름잡는 이 4대 천왕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크레타를 이 4대 천왕이 이렇게 믿어보려는 거예요. 다 크레타에 열광하고 있죠. 일본에서 성장하고 있는 크레타 이 상황을 누가 지켜보냐면 코인텔레그래프라는 커뮤니티가 지켜본 거예요. 그들은 이미 합류를 해버렸습니다. 크레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비트맨 이런 그룹, 코바 이런 그룹이 우리한테 그냥 합류를 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100명을 놓고 크레타가
오픈식을 가졌지만 그 이후에 200명을 놓고 서밋을 열었고 그 이후에 900명을 놓고 AMA를 했어요. AMA라는 건 무엇이든 나한테 다 물어봐라. 누가? 레이지로 나카자토가. 그러니까 게임계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왜? 일본에서는 아직 블록체인 게임이 성행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성행하고 못하고 있는데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일본에서 하나 있어요. 유명한 프로젝트가. 그 프로젝트 이름이 뭐냐면 오아시스예요. 저팔계가 그러죠. 오아시스 손오공이 그러면 오아스시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오아시스 프로젝트에 반다이 남코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까지 게임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하고 제가 직접 비교를 해보니까 게임이 안 돼요. 크레타나 로커스하고 게임이 안 돼요. 4년 동안 그들이 프로젝트를 해오는데 참여는 돼 있는데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출격을 시작하면 어때요? 우리 세상이 올 것 같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일본 도쿄에서 게임 관련 서밋을 열었는데 웹3 서밋을 열었는데 여기에 크레타가 이렇게 딱 박혀 있어요. 보니까 크레타가 거의 주최를 하다시피 할 정도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크레타에 그래서 당신은 무엇에 열광을 하느냐 이런 건데 퍼블릭 블록체인인 로커스 체인이라는 기술이 있다는 걸 그냥 일본에 대서특필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무한 확장성, 고속 퍼포먼스, 높은 안전성, 높은 장치 호환성, 낮은 소비 전력. 전문가들이 아니면 이게 무슨 얘기지? 그 뜻이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접근하기 쉽고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안전한 플랫폼이 로커스 체인이다 라고 블록체인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어요? 크레타라는 용어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레이 나카자토가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멤버 중에 러시아의 이노바의 대표를 맡았던 알렉산더 하르투얀이 이제 이분은 또 사우디에 갔어요. 사우디에 가서 이 웹3 플랫폼, 게임 플랫폼에 관련된 미래의 세상에 대한 스피커로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 전체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알렉산더 하르투얀이 스피커로 나왔다. 근데 그 알렉산더 하르투얀이 크레타의 공동 창업자다. 이것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 내용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자, 이 화면도 한번 보세요. 이건 뉴스인데 크레타 렌더링 및 스트리밍 선도기업 마와리와 파트너십 체결. 실리콘밸리에 아주 유명한 기업인 마와리라는 모바일 컨텐츠를 서비스하는 걸로 아주 알려진 기업이 있는데 실리콘밸리 하면 그래도 한국에서는 IT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다 알죠. 근데 여기에 알벤 케인이라는 우리 크레타 미국의 공동 창업자 이분이 여기 주선을 한 것 같아요. 여기는. 근데 여기에 또 당연히 레이지루 나카자토와 알렉산더 하르투얀이 있어요. 포트리스를 개발한 윤석호 대표하고 엔진을 개발한 이영구 부사장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서특필이 또 다 나갔어요. 아, 크레타가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구나. 그렇죠? 아까 15조에서 17조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아바타를 만들러 왔단 말이에요. 부인하고. 그래서 3D를 제가 보여드렸고. 자, 여기 인베스트 사우디 이게 현재도 아주 잘 진행형이다. 영어로는 잘 진행형은 없잖아요. 근데 잘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엑시 인피니티로 큰 돈을 벌었던 개비디존. 이 개비디존이 자 보시면 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임 플레이에 힘입어 엑시 인피니티는 2021년 11월까지 최대 270만 명의 활성 사용자를 달성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래프가 21만 원을 찍었어요. 얼마짜리가 3,000원도 안 되던 게. 세일할 때 200원도 안 되던 게. 21만 원을 찍었단 말이에요. 몇 명을 가지고? 270만 명 가지고. 근데 제가 우리 크레타는 아까 얘기했죠. 뭐 했다 하면 15억 명 이상.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플랫폼이 이보다만 높으면 되겠네요. 270만 명보다 2,700만 명, 2억 7천만 명 이렇게. 여러분이 과거에 페이스북이 프로젝트를 하려고 지금은 이제 메타로 변경이 됐습니다만 리브라라는 프로젝트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리브라. 네.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그때 당시에 제재를 당했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페이스북에 전 세계에 사용하는 유저층이 몇 명이었냐면 그때 당시에 27억 명이었어요. 27억 명에 페이팔이나 다른 어떤 프로젝트까지 다 붙여서 몇 명이냐면 43억 명에 이르렀어요. 그 43억 명이 전 세계의 단일화폐인 페이스북에서 만든 블록체인 프로젝트 리브라라는 토큰으로 결제 시스템을 쓰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달러가 패망을 해버려요. 달러는 몇 명이 쓰는데 43억 명이 쓰려는 단일 기축통화가 나오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발칵 뒤집혔던 거예요.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건 뭐냐면 기축 하나가 나오면 전 세계를 아우르는 디지털 토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아닐까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저한테 진짜로 이 토큰 이코노미가 형성이 될까요? 미래에는? 이런 질문 저 아주 기분 좋게 받았어요. 그 답변을 다 드리는데 딱 15분 동안 했더니 턱이 쭉 빠졌어요. 그 사람이. 이걸 답변하는 사람을 처음 봤대요. 근데 이미 다 시작이 돼 있는 일이고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언제 기회가 되면 다 설명할 날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디지털 커런시가 세상을 점령하는 세상으로 우리는 현재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거 못 느끼세요? 과거로 따지면 월드와이드 웹의 세상이 생긴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으셨다라면 여러분들이 잘 들으신 거예요. 그때 월드와이드 웹이 우리가 과거로 치자면 도스에서 윈도우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브라운관 TV만한 모니터 앞에 앉아서 키보드를 만지작하고 컴퓨터를 배우던 시절이 있었죠.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1973년도에 미국 국방부에서 쓰던 인터넷을 일반인한테 공개를 하기 시작하고 그것에 해킹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IBM에 암호화 기술을 요청을 하고 그 암호화 기술도 미국 표준기술원을 토대로 일반인한테 다 보급을 했던 그 내용이 그렇게 넘어와서 4차 산업혁명의 웹3를 가져온 거예요. 이 큰 틀에서 변화하는 이 시기에 잘 올라탄 좋은 투자는 분명히 부자가 될 수도 있겠다. 여기에 그 인터넷 산업에 들어오는 회원 정보들을 가지고 돈 번 기업이 있습니다. 그 돈 번 기업이 구글이에요. 정보의 독점을 가지고 돈 번 기업이 아마존이고 페이스북입니다. 트위터고. 그러면 그 정보들을 가지고 그들은 공룡기업을 만드는 데 썼어요. 근데 그 공룡기업을 만드는데 그것이 지금 세상에 와서는 어때요? 전 세계가 사기판이 됐어요.
내 개인정보를 뜯어가고 한없이 돌아다니고 그걸로 인하여 스팸을 만들고 나는 가입한 적도 없는 사이트에 계속 눈길을 끌어낸단 말이에요. 자, 이런 세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블록체인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필요했던 거예요, 이것은. 데이터를 온전하게 소유할 수 있는 세상. 블록체인을 입혀서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누군가는 했던 거예요. 또 하나, 디지털화되고 있는, 아날로그가 디지털화되고 있는 세상에, 이 디지털 세상에 필요한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동안에 충분히 쓰고 있었던 그런 카드 쓴 내역은 누군가가 전부 다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활중앙화시켜서 분산 처리해서 독점이 불가능하도록 그것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기술, 그것이 블록체인입니다. 그 기술을 우리가 쓸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한다?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강을 건너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지금 설명드리는 얘기가 웹2의 플랫폼 서버형의 데이터 독점하는 시장에서 이제는 웹3 플랫폼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걸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필요해서 오는 건데. 그래서 그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업비트나 빗썸에서 그냥 코인 하나 보고 딸랑 이걸 샀어야 되네, 저걸 샀어야 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 이름 뒤에 가려진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한테 어떤 세상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을 갈아탈 거냐 말 거냐는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미 누군가는 여기서 구글 같은 기업을 만들고 구글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크레타와 로커스에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 이것을 오늘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